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에 근무하는 조정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수시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공공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개개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은 함부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는 왜 해야 될까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낸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데도 정보공개 청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제도는 법으로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자유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정보공개법이 처음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시행된 것은 199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또 2004년 법률 제7127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현행대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www.open.go.kr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는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www.open.go.kr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의 정보공개 청구는 www.assembly.go.kr입니다. 또 대법원을 통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www.scourt.go.kr입니다. 즉 우리는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국회가 하고 있는 일, 또 대법원에서 어떤 일, 우리가 법에서 소송을 당했거나 또는 소송을 할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가 떴는데요. 우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이곳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저는 미리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됐습니다.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텐데요. 오른쪽에 보면 청구 소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 소통에서 청구 신청을 하겠습니다. 청구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그럼 청구 주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 개혁, 보육, 경제, 행정, 재정, 환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정보 공개를 하기 위한 주제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데나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가라고 누르겠습니다. 여가라고 누른 이후에 제목은 대구 시내 저상버스가 몇 대이고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저상버스의 대수는 몇 대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제목은 저상버스 관련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내용은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저상버스 도입 대수 위 기간 동안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집행 내역 향후 5년간 저상버스 도입 계획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선택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 기간이 나오는데요. 청구 기간은 대구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라고 직접 쓰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렇게 대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나오는데요. 다시 쓰겠습니다. 대구광역시라고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구광역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법은 저는 전자 파일로 하겠습니다. 직접 열람을 하거나 사본을 출력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자 파일로 받으려고 합니다. 수수료 감면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정보를 누르면 되는데요. 문서라든지 필름, 테이프 이렇게 수수료를 열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저는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따로 쓰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적는데요. 저는 이미 이 정보공개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나옵니다. 여기서 주소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써도 되고 내가 굳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주소라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는 제가 팩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우편을 받기 위해서는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적었고요. 메일 수신을 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유의사항을 내용을 먼저 펼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본 이후에 확인했습니다라고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접기를 누르고 자동 등록 방지를 위해서 보안 문자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843556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를 하겠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우선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적어야 되는데 적었습니다.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청구가 끝났습니다. 자, 저상버스 관련 대구광역시에 접수 대기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직접 해봤는데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후에 공공기관에서는 14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4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한 번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8일 이내에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비공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비공개에 대해서 비공개 통지를 할 때에는 정보공개를 왜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는 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비공개로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이 정부가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뭐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14일 이후에 내가 청구한 정보가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